그러면 오늘은 엄매 의문을 다 끝내기로 해요. 충분히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유형의 교체, 첨가, 축약, 탈락 네 가지의 유형에 따른 각각의 의문 변동의 종류 보실 수 있으면 되고, 의문 체계 사실상 중3 때 다 끝내지 않았습니까? 자음 체계나 모음 체계 또 떠올릴 수 있으면 되고, 우리 맹 아저씨는 직전에 다 했던 내용이라서 기억이 굉장히 나겠네요. 선생님이 누구신지에 따라서 우리는 좀 시험지에 내용이 많이 달라요. 한재쌤이 되면 진짜 장난 아니게 되는데, 왜 선생님들이 내시면 적절하게 암기만 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문 체계 지도 좀 보고 갈까요? 의문이라고 했을 때 자다가도 벌떡 정의가 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의문이다 라고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적지는 마시고 안에 있으니까 그냥 우리 말로만 하고 갈게요. 누군가가 의문이 뭐지? 라고 하면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두 가지로 나뉘어졌을 때 소리마디의 경계를 알 수 있는 분절 의문과 소리마디의 경계를 찾을 수가 없는 비분절 의문으로 나뉘어진다. 분절 의문은 우리말에서의 자음, 장애음이죠.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으면서 소리가 나는 소리값들, 방해받는 위치, 그게 소리가 만들어지는 좋은 위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에 따라서 입술, 잇몸, 쇳입, 여린입, 목청 5가지의 소리로 나뉘고, 소리를 만드는 방법, 좋은 방법에 따라서 하야는 파차렘, 마차렘, 비음, 유음으로 나뉘어집니다. 하야는 파차렘, 마차렘은 우리가 안 울림 소리라고 하지. 그리고 비음이랑 유음은 코를 울리면서 내는 목청이 울리면서 나는 소리, 울림 소리에 코를 울린다라고 하면 비음, 혀 양옆으로 소리가 흘러간다라고 하면 유음이었어. 기억나시나요? 네. 그리고 공기의 방해를 받지 않고 순조롭게 소리가 나는 모음에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서 전설과 후설, 그리고 입술 모양에 따라서는 평순과 원순, 혀의 높낮이에 따라 고중저로 나뉘어졌다. 단모음은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가 다 고정되어 있는 모음이었고, 이중모음은 단모음과 반모음의 결합이니까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가 변화되는 모음이었지. 그리고 비분절 의문은 옆에다 요거는 하나 적고 갈까? 비분절 의문은 소리마디의 경계를 나눌 수가 없는 소리의 길이, 장단음, 하늘에서 내리는 눈, 사람 신체의 눈, 그리고 먹는 밤, 나이트의 밤, 이렇게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구별하거나, 그리고 소리의 높낮이 있죠. 소리의 높낮이, 이의 이승, 이의 이승 하고 구분하는 소리의 높낮이, 비분절 의문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하이라이트 의문의 변동은 이제 수능에서 의문의 변동 문제가 출제가 안 되는 적은 없다라고 확신을 하시고요. 의문의 변동은 그냥 완벽하게 여러분이 발음에서 자유자재로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의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어지는 교체 현상의 종성자리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 서로 닮아가는 현상의 비음화, 유음화, 부기음화, 세 가지를 우리는 동화 현상이라고 하지. 미리 좀 적고 갈까? 비음화, 유음화, 부기음화, 세 개 물결 표시에서 너랑 나랑 만나서 서로가 닮아가는 동화 현상입니다. 동화 현상. 한 대상이 다른 대상에게 닮아가는 동화 현상의 된소리들이까지. 이게 네 가지가 교체 현상이구나. 그리고 탈락은 있었던 애가 사라지는 거지. 종성의 자리에 자음이 분이 와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사라지는 자음분 단순하라. 자음 탈락에 리을 탈락이나 히읗 탈락이 기억이 나시면 됩니다. 모음 탈락에서는 우리가 규칙 활용으로 살펴봤었던 의 탈락 있죠. 어간이 의로 끝나고 몸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의가 탈락하는 의 탈락이나 동일한 의문이 연속될 때 탈락이 되는 연속되면 모음 탈락도 이루어지지. 첨가 자리에서는 니은 첨가랑 반모음 첨가가 있고, 축약은 그드그즈랑 흐가 만나면 크트프트로 거센 소리 되기까지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 네 가지의 현상이 있더라.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의문 체계부터 한번 정리 들어가 볼게요. 쪽수는 46쪽. 자, 의문이라 하면 자다가도 벌떡 뭐라고 했지다.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뜻을 구별해 나가죠. 하는 역할 기능이 뜻을 구별. 거기에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말의 단위가 아니라 소리의 단위라는 정도 하나 기억해 주시고, 소리에 동그라미 치시고, 가장 작은 의문에서 소리 덩어리의 음절까지가 소리의 단위라면 의미에서의 가장 막내는 이제 형태소, 형태소에서 단어에서 구절, 어절이죠, 그죠? 그리고 문장까지 이렇게 확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로 하나 건드릴 수 있는 건 음성과 의문의 개념 차이거든요. 왼쪽 기퉁이로 갑시다. 음성과 의문의 크게 별표 하나 쳐주시고, 이건 기본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 우리 6사람이 다 같이 하늘이라고 외쳤을 때 우리의 목소리
수민이랑 쌤만 여성이고 여러분 나머지 남성이니까 분명히 우리의 음색에도 차이가 있겠다. XX와 XY의 음성의 차이. 발음 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마다의 목소리야.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상황과 컨디션, 환경에 따라서도 목소리는 다르잖아. 자다 일어났을 때랑. 그래서 여러분은 딱 이 말을 기억해야 돼. 음성은 구체적, 개별적, 물리적 소리. 사람 한 명 한 명 한 명마다 내는 소리에서의 구체적, 개별적에 나가는 줄. 그러니 우리 6사람 다 같이 하늘이라고 했을 때 음성은 다르다. 발음의 목소리의 음색이 서로 다르다. 근데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똑같이 하겠죠, 그죠? 그 스카이를 떠올릴 거란 말이야. 그 우리의 개별적 음성 목소리에서 공통적인 요소만 뽑아. 이쪽 자, 공통적인 요소만 뽑아에다가 이쪽.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같은 소리로 인식이 될 때, 아, 이 말 너무 중요합니다. 의문은 뭐라고 인식해야 된다 그러면 추상적, 관념적 소리. 사람의 목 소리 하나하나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 물리적 소리와 의문이라는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의 의문은 추상적, 관념적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마다의 목소리, 음색의 하늘은 다르고 거기 안에 공통의 요소에서 초성의 첫음절의 초성은 마찰음의 후, 그 후설모음의 아, 느, 르 이런 요소들의 의문을 뽑아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본문 내용으로 돌아가서 의문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소리마디의 경계를 나눌 수 있는 분절 의문의 음소와 음소에다가 동그라미. 소리마디의 경계를 찾을 수가 없는 비분절 의문의 운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음소와 운소. 자, 그러면 우리가 달과 말을 생각했을 때 채소 대립상이야. 하나의 의문에 따라서 뜻이 딱 달라지면 채소로 대립한다라고 해서 채소 대립상입니다. 자음의 초성 드랑 의의 차이로 뜻이 달라졌네. 채소 대립상. 말과 물의 차이를 봤을 때 중성 자리에 아랑 으가 왔을 때 뜻이 달라졌네. 말과 물. 그리고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하늘에서 달리는 말과 그리고 사람이 하는 말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뜻이 달라졌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표는요. 분절 의문의 음소는 자음과 모음인데 자음은 19개, 모음은 21개. 이런 모든 자음과 모음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자음은 그끄크 입술 소리지, 그끄트 빈봉 소리지, 그끄크 하는 센입 첨작, 즈츠츠는 열입 첨작, 스스흐라고 했을 때 역시 인봉 소리네. 스스 크는 부음이 될 것이고 미음 이응 이런 것도 조음의 위치랑 조음의 방법에 따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모음은요,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가 고정된 단모음 10개, 니네의 기회 없어, 응엄마 눈도 없어 이렇게 외울 거지.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반모음 이랑 아가 더해지면 야 이런 정보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기분절 의문으로 내려와서 다른 이름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 운소. 그래서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 그리고 사람이 먹는 밤, 그리고 곤충의 벌, 그리고 동굴의 굴 이렇게 길게 발음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소리의 높낮이 억양도 비분절 의문입니다. 지금 밥 먹어 하고 끝을 내리면 평서문, 정보 전달이고 지금 밥 먹어 라고 평탄하게 발음을 하면 명령문, 지금 밥 먹어 하고 끝을 올리면 의문문이 된다. 그럼 돋보기의 내용도 좀 중요한 거죠. 돋보기에다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 의문에서 소리의 덩어리로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소리 덩어리로 한 단계만 업 시키면 음절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음절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음절의 구조를 뜯어보면 발음할 때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 덩어리다. 말소리의 단위, 말소리의 단위에다가 밑줄 그시고 소리 덩어리의 음절이라고 생각해줘. 음절의 수를 물어보면 음절은 무조건 모음이 있어야지만 소리 덩어리가 형성이 되니 이 말 밑줄 긋고 가자. 음절의 수 이꼬르 모음의 수다. 음절의 수 이꼬르 모음의 수에다가 밑줄. 자, 그래서 음절의 중심을 이루는 그 모음이 중성, 가운데 소리고 그 앞에 자음은 처음 초자 사용해서 초성의 첫 소리, 그 뒤에 자음은 끝종자 사용해서 중성, 강은 초성 그 중성의 아, 중성의 이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음절은 이말 되게 중요해. 말소리의 단위지 의미 단위가 아니잖아. 뜻의 단위가 아니라 말소리의 단위이기 때문에 말소리의 단위에다가 밑줄 그시고 엄청 중요한 이야기 나왔어. 표기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발음으로 옮겨서 판단을 해야 돼. 표기 X, 발음의 동그라미. 딱 좋은 예시가 물놀이야. 물놀이 같은 경우에 몰자에 자모자라고 판단하면 큰일 나. 물놀이의 이를 모음의 하나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 발음으로 옮겨놓으면 물놀이가 되기 때문에 자모자모의 음절 구조를 가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판단할 때마다 발음을 기준으로. 그래서 음절 구조에다가 자그마하게 별표 하나 치시고
여러분이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음 하나가 소리 덩어리를 만드네. 아, 어, 야, 여, 와, 왜. 모음과 자음의 결합, 안, 얼, 양, 역, 완, 맹. 자음과 모음의 결합, 가, 너, 여, 묘, 바, 괴. 자모자의 결합, 강, 넌, 조풀, 쥐, 뺨.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괜찮다면 왼쪽 기퉁이 채소 대립상으로 갑시다. 하나의 의문으로 인해서 뜻이 구별이 된다. 하나의 의문에 달라지죠. 딱 하나의 의문 차이로 뜻이 달라질 때 채소로 대립을 한다. 살과 쌀이다. 그리고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도 성인과 성인, 뜻을 이룬 자 혹은 어른 이런 의미로 나뉘어지겠지요. 네. 내려와서 또 성대의 울림 여부에 따라서 의문을 분류를 해보면 안 울림 소리랑 울림 소리로 나뉘어지지. 울림 소리는 발음할 때 입안이나 코 안에서 울림이 있게끔 발음이 되는 거야. 울림이 일어나면 모든 모음들은 다 울림 소리, 노란 양말, 비음이랑 음이 울림 소리입니다. 안 울림 소리는 자음에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세 가지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마지막 좋은 방법에 따른 자음 분류도 보고 갈까? 파열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장파열이라는 말을 들어봤어. 붕 터지는, 막았다가 터뜨려지는, 폐에서 나오는 공기가 막혔다가 터지는 소리. 마찰은 그러면 터뜨리면서에다가 밑줄 하나 꺼놓고, 마찰음은 좁은 통로, 입안과 목청의 좁은 통로 사이에 그 공기가 좁은 통로로 빠져나가는 소리가 마찰. 파찰음은 어때? 터뜨리고 마찰이야. 터졌다가 마찰이니까 밑줄 긋자. 파열과 마찰에다가 밑줄, 일단 막았다가 터지면서 마찰이니까 터뜨리면서 가서 찌찌찌 딱 파찰 같지요. 그래서 이것만 한 번만 더 적고 가자.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세 개 묶어가지고 옆에다 뭐라고 적고 가자. 안 울림 소리. 그리고 비음이랑 미음은 울림 소리. 그래서 너무 성실한데 시험과 좀 이 궁합이 안 맞아가지고 성적이 아쉬웠던 사람들은 쌤 진짜 4학년 1학기 때 무조건 1등급 받는다라고 확신한다 진짜. 무조건 4학년 1학기에 엄매는 1등급으로 가야 된다. 아시겠죠?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안 울림 소리, 비음이랑 미음 묶어서 뭐라고요? 울림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자음 체계로 넘어가서 다 왔다! 자음은 옆에다 뭐라고 적자? 장애음이라고 좀 적어줘. 장애음. 체계 끝나고 난 조금 분위기 전환하고 갈게. 소리를 낼 때 발음 기관에서 공기의 흐름을 방해를 받고 나는 소리야. 방해를 받고에다가 밑줄. 그래서 방해를 받는 위치가 조음의 위치, 소리를 내는 방법은 조음의 방법. 그럼 47페이지로 가서 자음의 분류로 들여다보면 이걸 우리는 좀 외워야 돼. 자음은 총 몇 개? 19개. 그럼 우리 표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입술, 잇몸, 샌입, 여린이, 목청, 조음의 위치에 따라서 조음의 방법에 대해서 하열, 파찰, 마찰, 비음, 유음 아니까 바다, 가자, 서해, 물놀이 이렇게 외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이걸로 그냥 끝낼게요. 자음의 체계는 19개입니다. 모음 체계에서의 모음이라 하면 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고 그냥 순조롭게 내는 홀로 소리 날 수 있는 모음이더라. 모음의 분류는 크게 두 가지로. 단모음은 발음하는 동안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가 다 고정이야. 달라지지 않는 데다가 밑줄, 위에다가 고정. 그래서 10개 우리가 어떻게 외웠지? 세 가지의 분류 기준.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서 전설과 후설, 입술 모양에 따라서 평순과 원순,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고중적. 그래서 니네의 귀가 왜 없냐? 응엄마 눈도 없다. 이중모음으로 들어가면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이야. 반모음에다가 동그라미, 단모음에다가 동그라미. 반모음의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반모음에서 시작해서 단모음의 모음으로 끝이 나는 거야. 그래서 두 개의 모음이 섞여 있다. 발음하는 동안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는 이유는 반모음에서 시작해서 단모음에서 끝나니까. 그럼 반모음이랑 아가 더해져서 야, 이야, 시작은 이거든요. 야, 그 다음에 여, 요, 유, 예 되는 겁니다. 오에서 시작해서 아로 우아, 우어, 왜, 더하기 반모음 이까지 이중모음 됐니? 그러면 돋보기에서 반모음을 이렇게 얘기해. 소리 낼 때 공기의 흐름을 방해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모음인데 홀로서는 쓰일 수가 없다는 점에서는 또 자음이랑 성격이 같아서 반자음이라고도 한다. 반모음 1항, 반모음 5구 생각하면 되는데 단모음의 1항은 다르다는 거야. 단모음의 2는 홀로 소리 낼 수 있지만 단모음의 2는 꼭 단모음과 결합해서 이중모음을 만든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 정보 Q&A로 갑시다. 자음 체계표 외우는 것이 좋은가요? 당연히 외워야지. 한국 사람이. 모음 체계표 외우나요? 당연히 외워야지. 한국 사람이. 그럼 반모음이 이해가 잘 안 돼요 라고 하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소리이기 때문에
이랑 아를 이어서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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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랑 아가 합쳐져서 우아, 우아, 우아. 그래서 이럴 때 이랑 오를 반모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모음은 위에다가 어떤 표시를 해주자? 체크, 반달 표시를 해서 단모음의 이, 단모음의 오, 우랑은 구별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48페이지, 49페이지는 숙제. 예, 진짜 빨리 풀 겁니다. 49페이지에 2번 문제 있지. 이게 되게 수능형 다운 문제였거든요. 2019년 수능이 진짜 불수능이었단 말이야. 00년생들 수능이었지. 2번에다가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도 좀 시간이 뺏겼었다. 얘는. 그리고 넘어가서 50페이지. 의문의 변동의 종류로 들어가네. 그러면 49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2번 문제 풀면서 잠 좀 깨봐. 조금 분위기 전환할게. 우리 달라? 그러면 53페이지 2번 쌤이 여러분 책 보면서 맞출게. 2번 문제 푸시고 물 좀 떠오고 좀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이걸 뭘 의도하는지를 잘 캐치를 못해서 틀린 수험생들이 되게 많았어. 의문 체계랑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대립상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물어보는지를 몰라서 그게 약간 문해력인 것 같아. 그걸 캐치하는 게 이해능력인 것 같아. 개념을 알아먹는 거가 중요한 거는 실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여기서 빠져야 되는 단어가 지금 모래가 없었어야 될지 모래가 없었으면 수험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었겠지. 개념을 다 주기는 하잖아요. 선생님 멘트 한번 볼까? 채소 대립상이란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말해요. 솔직히 수능식 오늘은 이걸 모르는 수험생이 대체 누가 있겠어, 그죠? 열심한 수험생 중에. 채소 대립상은 이걸 왜 또 예를 들고 있겠어? 스스로 인해서 뜻이 달라진다. 채소 대립상을 이용해서 의문들을 추출하면 의문 체계를 수립할 수가 있으니 추출해봐라. 고유어들을 모은 A에서 채소 대립상을 찾아라. 여기서부터 이제 출제 의도지. 내가 채소 대립상을 찾고 의문을 추출을 해서 그 의문의 성격을 B에서 판단하라는 거지. 그럼 그 B에서 판단한 의문의 성격이 다 단모음이니까 단모음만 추출하면 되겠지. 쉬리와 소리에서는 어를 추출할 수 있고 위와 오를 추출하고 위, 오 적어놓을까요? 마루와 머루에서는 봐봐. 마루 다음에 또 구술 자리에 머루가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애들이 좀 당황을 했으니까 뭘 해야 될지. 마루와 머루에서는 아랑 어를 추출할 수 있고 구실과 구술에서는 이와 을을 추출할 수 있고 모래는 없어지면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이 딱 이, 위, 의, 아, 오를 동그라미를 딱 치는 순간 두 개의 전설모 그리고 두 개의 주모 그리고 평수는 총 4개의 평수 그리고 3개의 고모 4개의 후설모 엄청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풀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보는 것도. 그래서 숙제 나머지 그러면 힘이 좀 나실 것 같으니 의문의 변동 교체로 들어갑니다. 교체 안에는 크게 뭐로 나눌 수 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동화의 비음한 유마, 부계음한, 그리고 경음화의 변소리 대리까지. 이렇게 기억해줘. 의문의 변동의 유형에서 교체란 한 의문이 일정한 환경에서 다른 의문으로 바뀌어서 소리가 나는 현상이 변동이다.
발음을 더 쉽게 밑에다가는 발음의 강제성 하나 적어주세요. 발음을 더 쉽게 밑에다가 뭐라고 적고 발음의 강제성. 표현을 명료하게 밑에다가는 표현의 명료성 하나 적어주세요. 뜻을 좀 더 분명하게 전달하는 발음의 강제성과 표현의 명료성을 위해 의문의 변동이 일어난다. 형태소와 형태소가 결합할 때 그 경계에 놓이는 그 우문의 사이에서의 관계에 따라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 가치는 드트가 형식 형태소 이를 만나야지만 일어나는 현상이었지. 드트가 이에다가 동그라미 반드시 형식 형태소여야 돼. 조사나 접사와 같은 가치의 이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형식 형태소를 만나서 지치로 바뀌는 현상. 조화는 뭐였습니까? 종성자리에 히읗이고 뒤에 몸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당연히 연음해야 되잖아. 조화하고 올라가야 되잖아. 조화하고 연음하지 않고 히읗이 사라지는 현상이 히읗탈락이었어. 히읗탈락. 웬일은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가 이하여로 시작할 때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 니은 첨가. 축하는 그드그즈랑 크가 만나면 크트프치가 되는 거센 소리 들리가 축약의 대표다. 그걸 설명하겠네. 교체의 대치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X와 Y의 관계에서 A가 B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한 유음한, 부비음한, 된소리 되기까지. 탈락은 있던 음운이 사라지는 것으로 자음근 단수나 자음 탈락, 그리고 모음의 탈락이 있습니다. A와 Y의 X와 Y의 만남에서 A가 사라졌어. 첨가는 없던 음운이 생겼어. 니은 첨가랑 반모음 첨가로 X랑 Y 사이에 A가 생겼다. 축약은 두 음운이 한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으로 그드그즈랑 크가 만나서 크트프치가 되는 현상까지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 들어가는데 이만 한마디 했었어야 돼. 교체 첨가 축약 탈락에서 음운의 개수를 우리가 판단해보면 교체는 음운의 개수에 변화 없음. 그리고 탈락은 음운의 개수 당연히 마이너스 1. 첨가는 당연히 플러스 1. 축약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교체로 갑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종성자리에 가느다란 물방울 7개의 대표 음만 발음할 수 있는 것. 음절의 끝소리 규칙. 만약에 다른 사람이 오잖아. 대표음 중에 하나로 바뀌어야 돼. 평파열음화 시킨다라고 생각하시고 끄랑 크는 대표음 기억으로. 트, 스, 스, 즈, 츠, 흐 전부 다 디귿으로. 흐는 비읍으로. 평음의 파열음 그득으로 바꿔줘. 박, 부업, 앞, 끝, 옷, 낫, 꽃, 히읗 다 끄덕끄덕이 되신다면 왼쪽 뒤통에 가봐. 음절 종성의 종류에는 콧받침이 있고 쌍받침이 있는데 쌍받침의 스랑 끄가 두 개의 음운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기억 더하기 기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억에 기억이 첨가돼서 끄가 됐다고 생각하는 유치원적 발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매우 곤란합니다. 끄, 드, 뜨, 스, 뿌, 쯔 다 하나의 음운이죠. 그죠? 그리고 겹받침은 두 개의 음운이 종성자리에 오니 겹받침의 발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아니라 무엇으로 다루어야 된다? 자음군 단순화로 다뤄야지. 겹받침의 발음에다가 밑줄, 자음군 단순화에다가 밑줄. 51페이지 계속 이어가는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환경이 어말에서 동력이나 밭, 입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당연히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해서 밭도랑 입과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에다가 밑줄 아래가 의미가 있어. 아래가 의미가 있어. 그러면 실질 형태소인데 모음이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 하고 연음해야 돼. 밭아래가 아니라 바다래. 그리고 맛있다에서의 있다 의미가 있어. 그리고 원칙의 표준 발음은 뭐나 맛있다야. 그런데 하도 사람들이 맛있다, 맛있다, 멋있다를 발음을 하다 보니 허용이 된 거지. 원칙적으로는 맛있다야. 있다가 실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지 않은 환경이 너무 중요하네.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지 말고 그냥 연음하면 되는 거.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왔을 때. 형식 형태소에다가 동그라미 이가 형식이니까 그냥 그대로 올려. 동력이가 아니라 동력키, 지더가 아니라 지터, 깎이다가 아니라 깎이다 하고 그대로 그냥 올리시면 됩니다. 연음은 의문의 변동 아니죠. 교체 첨가 축약 탈락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예시 좋네요. 옷 위라고 했을 때 위는 실질이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해서 오디가 되고 애는 형식이니까 그대로 연음해서 오세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헛웃음 하나 적고 갈까요? 옷의 밑에 공간이 있으니까 헛웃음 좋은 예시가 되는 이유는 웃다는 실질이고 음은 형식이야. 그래서 실질 앞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이라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는 그대로 연음 두 가지의 환경을 모음으로 다 만날 수 있으니 중이 천재, 박, 천재, 노 우리 교과서 썼었네. 거기에서 헛웃음
막 했었지. 실질, 형식, 발음해줘. 어떻게 발음할 거야? 허, 두, 슴. 허수숨이 아니라 허두숨. 그리고 허두둠이 아니라 허두숨. 실질 앞에서는 음절의 끝으로 규칙, 형식 형태소 앞에서는 그대로 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걸 우리가 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닭띠에 이가 왔을 때 달기라고 사람들 잘 발음 안 하거든. 닭이라고 발음하거든요. 여는 법칙이랑 평파여름한 돋보기 내용으로 갑시다. 여는 법칙은 앞음절 종성에 있던 자음이 이쪽 모음으로 시작하는 애다가 이쪽 모음으로 시작하는 뒤에 초성으로 그냥 옮겨가는 거야. 의문의 형태 개수에도 다 변화가 없으니까 이거 교체 첨가 출약할라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니 의문의 변동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밥이라고 하면 초성 자리에 이응은 음가가 없다. 비어있는 자리다. 그대로 연음시키자. 여는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잘못 발음하는 말들이 많으므로 주의를 하자. 진짜 사람들이 빚이 많다. 진짜 많이 발음하죠. 그럼 머리를 빚는 빚이 많은 겁니다. 빚이 많다라고 발음하셔야 되고요. 밭을 갈다라고 발음하셔야 돼요. 닭이가 아니라 달기라고 발음하시고요. 흙을이 아니라 흙을이라고 발음하셔야 돼요. 표준 발음. 그리고 맛있다, 멋있다의 사연을 들여다보면 있다는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을 하고 뒷다로 발음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또 맛있다, 멋있다로 복수 표준 발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많이 쓰다 보니까 허용을 해줬어. 그래서 맛 뒤에 없다가 오면 우리가 맛없다라는 맛없다라고 실질 형태소 앞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합니다. 이번에 평파열음하는 평음의 파열음으로 바꿔라. 음절 종성에는 끄랑 크는 기역으로 스스스 즈츠 흐는 디귿으로 히읗은 비읍으로 바꿔야 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의문 현상의 적용 환경을 중시한 용어라면 평파열화라는 것은 의문 현상 자체를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문법 용어다. 오른쪽 뒤쪽으로 한번 가볼까? 교체 공부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 있나요? 라고 하면 곤란한 이야기 하지. 의가 하나의 의문이지 첨가라고 보지도 말고 이걸 탈락이라고도 보지 마라. 옷 위에서의 위가 실질이기 때문에 그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해야 되고 맛있다에서의 있다는 뒷다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발음을 안 하더라. 뒤에 페이지에서 여러분 문제 숙제로 잘 해봐 주셔야 되겠어요. 너무 좋은 문제들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동화 현상의 첫 번째 비음화, 유음화, 부기음화 딱딱딱 세 가지 정리를 하면 이제 끝이야. 비음화는 비읍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줘. 아니 이게 좋은 방법의 명칭이야, 좋은 위치에 따른 분류의 명칭이야. 비음이라는 명칭은 어디서 나와? 좋은 위치 칸이야, 좋은 방법 칸이야? 좋은 방법이지. 그래 비음이 아니었던 애가 비음으로 바뀐다는 좋은 방법 동화야. 좋은 방법이 비음이 애를 만나서 우리 여자친구도 그렇고 서로지간에 부부 사이도 서로 닮아가잖아요. 그죠? 말투도 닮아가고 그러니 아니었던 애가 비음이 아닌데 비음을 만나보자 보니 나도 비음이 됐네 라는 현상이 비음화야. 그래서 비음화 옆에다가는 그 말을 좀 적고 갈 거야. 비음화 위에다가 뭐다? 좋은 방법 동화라고 적을 거야. 명칭 자체가 비음화야. 비음으로 바뀌었다의 비음화니 좋은 방법 동화다 라고 들여다보는 거지. 비음이 아닌 자음, 그드브라는 이 파열음이 비음의 에 영향을 받아서 기억은 소리 나는 위치 그대로 놔두면서 여린이 천장 소리니까 거기에서 소리가 나는 비음, 이음으로 디귿은 잇몸 소리에 소리 나는 위치 그대로 놔두면서 비음인 니은으로 비음은 입술 소리 나는 위치 그대로 놔두면서 미음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좋은 위치는 그대로에다가 줄 좋은 방법만 바뀌는 좋은 방법도 와요. 내가 만난 대상에 뭐를 닮아간 거야? 걔의 성격 아니면 걔의 뭐 규칙 뭐를 닮았어? 라고 하면 걔의 방법, 소리 내는 방법을 닮아간 거야? 라고 얘기해 주세요. 교체 중에서 동화 현상이라고 봐야지.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어. 그래서 파열음이 소리 나는 위치 그대로 비음이 된다는 표를 보시면 끄덕끄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비음화에는 총 3개가 나와야 돼. 총 1, 2, 3. 비음화의 종류는 총 3개입니다. 첫 번째, 그드브라는 파열음이 니읍이라는 콧소리를 만나면 기역은 니읍, 디귿은 니읍, 비읍은 니읍으로 비음화시키는 거. 아음절의 중성인 파열음 그드브 뒤에 오는 비읍, 니읍, 니읍의 영향을 받아서 각각 이응, 니읍, 니읍으로 발음을 하더라. 복민, 듣는, 잡는, 비음화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남자친구의 좋은 방법에 닮아갔다. 방향을 나중에 못할게. 국민 같은 경우에는 역행이지.
듣는 같은 경우에는 역행이지. 잡는도 역행이지. 뒤에 있는 비음이 앞에 있는 파열음을 다 비음으로 바꿨으니 역행인의 방향으로 따져서는 그리고 또 내려오면 앞 음절의 중성이 만약에 파열음 그드브가 아니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좀 적용을 하자. 당근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하고 비음아. 건만에서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하고 비음아. 감는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하고 비음아. 괜찮지? 그리고 2번 앞에다가는 이만을 꼭 적어야 돼. 리을 비음아. 이 비음아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된다? 리을이 비음아가 되었다. 리을 비음아. 미음, 이응이 비음의 성질이 강하니까 리을이랑 만나게 되면 리을이 미음으로 바뀌는 방향을 생각해. 순행이야 역행이야 라고 하면 이는 순행동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치? 앞에 있는 비음이 뒤에 미음을 비음으로 바꾸는 리을 비음아야. 비음아 두 번째야. 종성 미음 이음 뒤에 오는 유음 리을이 비음 니은으로 발음이 되는 예시 단어 담력 종로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3번으로 올라가시면요. 그드브라는 파열음이랑 리을이라는 유음이랑 아무도 비음이 아니야. 근데 왜 비음이 서로가 돼버리지? 3번 위에다가 상호동하라고 적을게. 아무도 비음이 아닌데 그드브랑 리을이랑 만나면 일단 리을이 비음 니은으로 바뀌고 이 니은이 다시 기억을 미음, 디귿을 니은, 비음을 미음으로 바꾸는 상호동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파열음 그드브 뒤에 오는 유음, 미음이 비음, 니은으로 발음이 된 다음에 비음,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앞 음절의 종성 그드브가 각각 기억은 니은, 디귿은 니은, 비음은 미음으로 발음을 하더라. 국력 어떻게 발음하자고? 리을이 일단 니은으로 바뀌고 이 니은이 기억을 니은으로 국력. 면리 어떻게 할 거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리을이 일단 니은으로 바뀌고 비음아. 섭리 어떻게 할 거야? 리을이 일단 니은으로 바뀌고 비음아. 괜찮죠? 네. 그러면 54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동화로 가봐봐. 한 의문이 인접하는 다른 의문의 성질을 닮아가는 거야. 내가 너를 닮아가는 현상 동화. 동화가 일어나면 조음의 위치나 조음의 방법이 유사하게 변하는 거야. 이쪽자 조음 위치나 조음 방법이 유사하게에다가 그치? 그러면 동화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라고 하면 비음아, 유음아, 부대음아는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 그래서 밑줄 긋고 가자. 발음을 더 쉽게 에다가 밑줄. 동화 현상은 발음의 경제성 때문에 비음아, 유음아, 부대음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동화 현상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보면 기준은 방향. 방향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방향에 따라서 리을 비음아의 2번 있죠. 미음 뒤에 리을이 오는 거 순행. 앞에 있는 의문이 뒤에 거를 바꾼다. 강릉이랑 칼날의 유마. 역행은 뒤 의문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의문이 바뀌어지는 반물과 진리 생각하시고요. 동화 정도에 따라서 완전 동화는 그냥 완전 똑같아지는 거야. 반물은 비읍이 미음으로 미음 똑같아졌지. 칼날도 유마로 리을로 똑같아졌지. 근데 부분 동화는 그냥 성질만 유마가 혹은 비음아가 되었을 때 근데 유마는 니은과 리을이 만나서 리을이니까 완전 동화밖에 안 되는 거고 식물은 기억이 이음으로 강릉은 리을이 미음으로 괜찮지요? 네. 그러면 동화현상 첫 번째 끝났습니다. 비음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드브의 미음 이응 미음 이응 뒤에 리을 그리고 그드브랑 리을이 만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기억해 주시고 3번에는 유마로 가실게요. 유음안의 유음이 아닌 자음, 니은의 비음이 유음을 만나서 같은 유음, 리을로 바뀌는 현상이야. 밑줄이자. 조음에 미치는 그대로에다가 밑줄 당연하지. 이름 자체가 유음하잖아. 유음이 아니었던 애가 유음하로 바뀌었으니 유음하 위에다가 그 말 좀 적어줄까? 좋은 방법 동화라고 말이야. 교체 중에서 서로 닮아가는 동화 현상으로 좋은 방법 동화라고도 딱 적어주시고 니은과 리을이 만나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어진다. 1번에 리을과 니은이 만나서 리을로 비음 니은이 앞이나 뒤에 오는 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요 리을로 발음이 되고 리을 피읍과 리을 피읍과 같은 격자음이 오면 자음군 단수나 좀 해주고 자음군 단수나 후에도 요마 환경이면 요마시게 하는 거야. 예시갈게요. 칼날 가시나 괜찮죠? 알른이라고 하면 이거 히읗 칼날 아니야. 자음군 단수나야. 알른의 히읗 사라지는 자음군 단수나 시키고 요마로 알른 끓는 굴른 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다면 2번으로 갈게요. 유마의 예외에서는 리을이 뒤에 올 때는 유마가 일어나지 않기도 하더라. 어떤 경우에 권력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유마 시켜서 권력하고 발음을 했으면서 공권력처럼 4음절 이상의 한자어가 된 경우에서는 이럴 때는 오히려 리을 비음화가 일어났어. 공권력하고 리을 비음화가 일어났어. 그래서 돋보기에 크게 별표 하나 쳐주시고 현지인쌤은 늘 내시는 내용입니다. 유음화 대신에 비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는 뭐가 있어요? 라고 하면 이런 애들이요. 11개밖에 안 되거든요.
환경은 유음화의 환경인데 비음화가 일어난다. 결단력, 구근류, 동원력, 등산로, 상견례, 생산량, 의문론, 이언론, 임진란, 의견란, 횡단로. 환경은 유음화의 환경이지만 옆에다 뭐라고 적자? 리을 비음화라고 적자. 이 11개의 단어가 리을 비음화를 일으켜야 되는 단어이더라. 리을 비음화 한번 적어주시고 리을 비음화. 그러면 55페이지에 우리 오른쪽 기퉁이 잠시 넘기지 마시고 55쪽 아니죠? 여러분한테 59쪽이죠. 시험 선고 Q&A 갑니다. 비음화랑 유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을 다 외워야 하나요? 진짜 당연한 거 아니야? 좀 암기 싸움입니다. 유음화가 일어날 조건인데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나요? 예, 11개의 리을 비음화입니다. 아까 봤더니 유음화나 비음화는 발음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절대적 법칙은 아니더라. 권력할 때는 유음화가 일어났으면서 공권력에서는 비음화가 일어나더라. 유음화랑 비음화 사이에서 헷갈린다면 여러분은 뭐다? 11개의 단어만 좀 외워주시면 만사 오케이. 56, 60쪽, 61쪽 숙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구개음악 별표세. 비음화랑 유음화는 종 위치는 그대로이면서 종 방법도 나요. 그리고 구개음화에다가 별표세. 구개음이라는 거는 종의 위치 칸에서 나오는 거야, 종 방법 칸에서 나오는 거야. 구개음이라는 말이 입구자에 개자가 10개자라서 입천장을 구개라고 하거든요. 그럼 입천장이라는 거는 종 방법입니까? 종 위치입니까? 네, 아저씨가 얘기해주세요. 구개음이라는 입천장은 조음의 방법에 파열음, 파차름, 만차름, 기음, 미음, 조음의 위치에 입술, 잇몸, 센입, 열인입, 그 다음에 목청. 이게 조음의 위치겠지, 그치? 입천장이잖아, 조음의 위치. 그럼 구개음화라고 되었다는 것은 조음의 위치가 구개음으로 바뀌었다. 위에다가 분석체로 좀 적고 갈까? 조음 위치 좋다. 그래서 쌤이 좀 작년에도 우리가 업무 좀 해놨잖아, 그치? 그래서 쌤이 좀 여러분을 설득했죠. 진짜 업무는 외우기만 하면 애들이 못 보는데 나만 잘 보는 시험이 될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3학년 내신에 배팅을 해보자 라고 해서 쌤이 업무 좀 꼬셨잖아요. 그래서 구개음화는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동화의 목적은 종 위치 동화인가? 왜? 구개음화의 원인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 1학년 때도 우리 얘기했지. 교과서에서 기상에서 이 그림 떡하니 있었습니다. 자음에 드드드드드 트트트트트 얘네들이 잇몸 소리인데 이가 고모음으로써 입천장에서 소리가 나는 모음이야. 고모음의 모음이랑 만나면 드트가 이랑 가까이 다가가려면 즈치로 조음의 위치를 바꾼 거야. 이가 있는 대로 위치를 당겼더니 어라? 너도 덩달아 바뀌어졌다. 드트라는 파열음의 성격이 즈치라는 파차름의 성격으로 조음 방법이 덩달아 바뀐 거야. 그러니 동화의 목적은 이게 뭐에 닮아가? 이게 무엇을 닮아가라고 하면 조음의 위치에 닮아간 거예요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쌤의 말이 잘 전달이 되었을까요? 드트가 소리나는 위치와 이가 소리나는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가 소리나는 위치로 드트로 옮겼더니 어떤 자음으로 발음해야 되겠지요? 지치로 발음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조음의 위치로 동화를 시켰는데 덩달아 조음 방법이 바뀐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구개음화를 동화의 목적을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면 좀 곤란해. 이가 소리내는 방법에 닮아간 게 아니라 이가 소리나는 위치로 다가간 거야. 그렇다면 계속 이어갈게. 구개음화란 구개음이 아닌 드트가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너무 중요한 조건이었죠. 밑줄 자.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에다가 밑줄 너무 중요한 조건이었죠. 반드시 뭐를 만나야 된다? 형식 형태소를 만나야 돼. 실질 형태소 만나면 안 돼. 형식 형태소를 만나서 지치로 바뀌는 현상이다. 조음의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바뀌는 현상이라고 밑줄 쭉 끄시고 그다음 알고는 있어야 돼. 동화의 목적은 이의 위치로 다가간 거야. 방법을 건드린 게 아니라 위치를 다가가게끔 만들고 보니 방법이 바뀐 거야. 조음의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바뀌는 현상에다가 밑줄 교체 중에서는 무슨 현상이라고 부른다? 동화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일어나므로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가 결합하는 경우나 하나의 형태소에서는 구개음을 시키지 않아. 그러니 잔디에서는 잔디라고 하지 않아. 호디불에 이불과 같은 실질 형태소가 왔을 때 호치불이라고 발음하지 않아. 알겠지? 그래서 파열음의 파차름으로 바뀌는 데 있어서는 조음의 위치, 이가 소리나는 위치로 동화시킨 것이다. 1번으로 가시죠. 같이 드트가 이나 반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야 돼. 꼭 반드시 뭐를 만나야 된다?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에다가 동그라미. 그래서 부디가 아니라 부지,
갓티가 아니라 같이, 겨울티가 아니라 겨울치, 부텨가 아니라 부처. 그래서 이중모음의 여가 어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오케이. 그리고 내려와서 국외음화의 예외를 살펴보면 실질 형태소 앞에서는 국외음화 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논이랑 밭이랑 했을 때 이랑은 접속조사 이랑이야. 너랑 나랑. 그리고 떡이랑 과일이랑.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이랑이 오고 모음으로 끝나면 랑이 오거든요. 그래서 논이랑 밭이랑 모두 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랑은 조사 이랑이니까 형식 형태소. 이랬을 때는 밭이랑 하고 국외음화 시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런데 명사이랑은요, 갈아놓은 밭에 두둑 한 고랑을 아울러서 이랑이라고 불러. 두둑과 고랑을 아울러서 이랑. 그러면 저 넓은 밭이랑해라고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 저 넓은 밭이랑을이라고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할까? 밭이랑이 실질 형태소면 일단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하고 앞에 말이 자음이고 뒤에 이하 여유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면 니은이 첨가가 될 거야. 그리고 비음화 시켜서 밭이랑이라고 발음하면 돼. 알 수 있겠지? 그리고 내려와서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잠지라고 발음하지 마세요. 59페이지 여러분의 독수로는 몇 쪽이죠? 이제 63 가겠습니다. 된소리 내기 이 환경 네 가지에 속하지 않으면 사이소리 현상이야. 여기에 속하면 된소리 내기,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사이소리 현상. 예사소리 그드브스즈가 환경에 따라서 끄끄브스즈로 바뀌어지는 된소리 내기 첫 번째 표준 발음법 24번 그드브 뒤에 그드브스즈 오면 끄끄브스즈 제일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일어나는 대표 경우입니다. 국밥, 젖소, 덮개 그리고 리을 기역 때 기억이 왔을 때는 어떻게 발음했어야 되지? 기억이 아니라 리을 기억으로 발음해야 되지. 입고가 아니라 일고. 그리고 리을 기억은 무조건 대표음이 리을입니다. 받다 받고 받지랑 넙죽글다 넙죽 하나를 제외하고 그래서 넓다라고 발음하시면 되죠. 이번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용언의 어간이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용언의 어간에다가 별표 셋. 용언의 어간이 니은 미음으로 끝이 나고 뒤에 그드스즈가 오면 그드스즈로 발음을 해라. 용언의 어간이라는 걸 기억해. 그리고 3번에 한자어 리을 뒤에 드스즈야. 한자어 리을 뒤에 드스즈. 갈등 일시 발전. 그리고 4번에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그드브스즈 오면 끄뜨브스즈야. 관형사형 어미가 뭐지? 동사 형용사가 관형어로 나타내는 미래형이지. 갈 길, 갈 때, 할 바. 그리고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도 괜찮아. 먹을수록 할지라도 어미도 괜찮습니다. 이러면 23, 24, 26, 27인데 25항도 용언의 어간에서 자음분 단순화 시키고 된소리 되기 일어나는 거라 어렵지 않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만 돋보기의 내용은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생각해야 돼. 합성 명사에서의 된소리 내기 옆에다 뭐라고 적자? 사이소리 현상. 이거는 된소리 내기의 경우마가 아니라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이소리 현상. 들어가 볼게. 반드시 명사랑 명사가 만나서 꼭 합성어가 돼야 돼. 합성 명사여야 돼. 명사랑 명사가 결합에다가 밑줄, 합성 명사에다가 동그라미. 반드시야. 명사랑 명사가 만나서 합성 명사가 되는데 뒤에 오는 명사의 첫 자음이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이다. 그리고 명사 명사의 의미 관계를 따져봤을 때 요소들 사이에서 시간, 장소, 용도, 기원, 소유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사이소리 현상으로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더라. 보름에 뜨는 달이라고 해서 보름달. 선생님 이거 된소리 되기 용언의 어간 니은 뒤에 그드스즈 와서 보름달 발음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두 번째 된소리 되기. 두 번째는 용언이어야 되잖아. 용언의 니은이어야 되는데 보름은 명사잖아. 그치? 그래서 된소리 되기가 아니라 보름이라는 명사와 달이라는 명사가 만나서 얘가 된소리로 보름달 하고 발음나는 거야. 아침밥 하고 발음나는 거야. 장소는 들에 사는 쥐, 들쥐, 그리고 길거리, 용도는 물병, 이거 한자를 리드에 쓰지 이렇게 보면 안 돼. 물병도 명사 명사, 쌀가게도 명사 명사, 솔방울, 문고리 되는 겁니다. 사이소리 현상. 음은 환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음은 변동과 달리 이 사이소리 현상은 형태소와 형태소의 의미관계에 좀 좌지우지가 돼. 의미관계에다가 밑줄. 그래서 음운의 변동보다는 사이소리 현상은 사실상 그냥 문법 요소의 현상으로 봅니다. 물고기, 불고기라고 안 되잖아. 물고기는 물고기면서 불고기는 불고기라고 안 하잖아. 합성 명사를 만들 때 니은이나 니은 얘기 전달해서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사이소리 현상에서 사이시옷을 맞춰 적을 수가 있어. 바다와 가가 만나서 바닷가가 되잖아. 그러면 사이시옷을 받쳐 적을 수가 있어. 기와 병이 만나서 기병이 되잖아. 사이시옷을 받쳐 적을 수가 있다는 거야.
사인소리 현상이란 합성 명사이고 앞날에 그 소리가 울림 소리, 뒤에 예사 소리가 든 소리로 발음이 날때 의미의 관계가 시간, 장소, 용도, 기원, 소유주일 때 사인소리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시험 정보 Q&A로 가자. 국외음화에서 주의해야 되는 건 무조건 무슨 형태소여야 된다? 형식 형태소여야 돼. 국외음화는 이나 반모미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여야 해. 형식 형태소에다가 동그라미 이불이라고 했을 때 이불이 뭐여야 된다고? 형식 형태소가 아니잖아. 실질이잖아. 그럼 혼치불이라고 발음하면 안 돼.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지? 1단계 음절의 개수를 규칙하고 니은 첨가해서 비음화로 혼이불이 괜찮지? 그리고 내려와서 시험정보 Q&A 된소리 대기 조건 왜 이렇게 많은가 좀 외우셔야 됩니다. 된소리 대기 그드그 뒤에 그드그스즈 용언의 어가 니은 뒤에 그드스즈 한자 리을 뒤에 드스즈 그리고 가늠사형 어미 리을 뒤에 그드그스즈 외우셔야 됩니다. 외울 수 있다면 그 다음 장 64, 65 그때 쑥쑥 오늘 다 끝낼게요. 그리고 66페이지 충분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에서 탈락 현상 음절 말에 두 개의 자음의 겹받침이 오면 자음 두 개를 다 발음할 수가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탈락되는 현상 겹받침의 종류에 따라 뒤에 자음이 탈락하기도 하고 앞에 자음이 탈락하기도 한다. 겹받침의 발음은 음운 환경에 따라서 자음분단 순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자음분단 순화에다가 밑줄 몸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네? 그럼 그대로 뒤에 연음 시켜주면 돼. 연음은 다시 한번 강조하자. 음운의 변동이 아니야. 그냥 위치가 비어있어서 그 자리로 이동하는 거야. 자, 뒤에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인데 이거 외우나요? 우리는 한국인이라서 목을 누가 시옷으로 발음하겠어요? 그죠? 목과 삭. 안다, 언다. 그런데 넓다의 리을 비읍은 좀 외워야 돼. 리을 비읍에다 동그라미 리을 비읍은 무조건 리을이야. 근데 단 비읍으로 발음하는 단어가 밥다, 밥고, 밥지. 밥다의 활용이고 넓다, 넓고, 넓지는 리을이었으면서 뒤에 둥글다나 죽하다나 적하다 넣으면 비읍으로 발음을 해서 넙둥글다, 넙죽하다, 넙적하다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넓다, 설다, 얇다, 짧다, 왜골하다. 까지 괜찮지? 비읍, 시읒이 비읍으로 발음되는 경우. 그리고 2번 앞에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에서는 누가 이걸 가리라고 했겠어? 당연히 닭이고 치기고 굵다. 누가 굵다라고 발음하겠습니까? 굵다, 막다, 익다 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난 별표치자. 용언의 어가 리을 기읍이고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이건 별표치자. 어미의 첫소리 기읍 앞에서는 리을 기역으로 발음해라. 익고가 아니라 읽고 익거가 익게가 아니라 읽게라고 발음해야지. 오케이? 리을 비읍은 리을이고 리을 피읍의 피읍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시켜서 비읍으로 발음하면 돼. 알 수 있겠니? 오케이. 자음분 단순화가 일어나는 환경 어만에서 자음분 단순화 하셔야 돼. 누가 흙이라고 발음할 거야? 이거 흙이지. 그치?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당연히 흙과 갑도 뒤에 몸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실질 형태소 오면 이거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흙이라고 발음하면 안 돼. 위가 실질이기 때문에 자음분 단순화에서 흙이야. 흙이. 갑섭다가 아니라 갑없다야. 자음분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은 뭐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왔을 때 형식 형태소에다가 동그라미 흘 그리고 갑시가 되는 거야. 괜찮지? 오케이. 그럼 이제 질문할 거야. 준비해봐봐. 돋보기에서 퀴즈야. 니은, 히읗, 리을, 히읗 뒤에 히읗이 오게 되면 히읗 뒤에 리안, 히읗 뒤에 그드즈가 오면 어떻게 해줘야 돼? 발음이 많고 그리고 앓고 크트트로 취락하는 거세 소리 들이가 일어나야 돼. 끄덕끄덕이지. 앙코랑 앓코 다 끄덕끄덕이지. 그리고 니은, 히읗, 리을, 히읗 때 시옷이 오잖아. 그러면 히읗이 탈락하고 스는 스로 바뀌는 거야. 만소, 알소 이것도 다 동의되지. 끄덕끄덕이야. 니은, 히읗과 리을, 히읗 때 니은이 결합되면 히읗이 탈락돼. 히읗이 탈락됨에다가 밑줄 그시고 이거 잘 고민해. 우리 찬이를 깨우기 위해서 쌤이 질문해야 돼. 찬아. 니은, 히읗, 리을, 히읗 때 니은이 결합해서 니은, 히읗이 탈락된 거는 자음분단 순화야 아니면 히읗 탈락이야? 찬이가 한번 고민해야 돼 이거. 생각하면서 물 한 잔 넣어. 빨리 사람이 한번 일어나고 나서 좀 달라서 한번 일어나서 물 한 잔 넣어. 화이팅! 니은, 히읗, 리을, 히읗 때 니은이 와서 히읗이 사라지는 것은 히읗 탈락일까 자음분단 순화일까? 한번 생각해봐. 퀴즈야. 얘기를 해보자.
이거 히읗 탈락 현상으로 볼 거야? 아니면 장분 단순화로 볼 거야? 여러분이? 뭐지? 니은 히읗 니은 히읗에 니은이 와서 자음 앞에서 니은 히읗에 히읗이 사라졌어. 히읗이 탈락되면 밑줄 껐지. 그리고 이거는 자음분 단순화의 히읗 탈락이야. 이게 좀 중요해. 히읗 탈락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에서 히읗이 연음이 되지 않고 사라지는 게 히읗 탈락이야. 이거는 앞이 막혀서 니은 히읗에 히읗이 사라진 거니까 이거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 자음분 단순화로 히읗이 탈락된 거야. 히읗이 탈락된 밑에다 뭐라고 적고 가자? 자음분 단순화라고 적자. 니은 히읗 니은 히읗 때 니은이 결합하면 히읗이 탈락된 밑에다 뭐라고 적자? 자음분 단순화로 있는 히읗이 사라진 거야. 만니랑 알르는 자음분 단순화로 히읗이 사라진 거야. 그런데 마지막에 니은 히읗과 리을 히읗에 밑줄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전미사에다 밑줄 쭉 그시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전미사에다 밑줄 쭉. 어미나 전미사는 형식 형태소입니까? 실질 형태소입니까? 어미나 전미사는 어미는 실질이에요? 형식 형태소예요? 오고에서의 고, 그 다음에 다다에서의 다 이런 애들 실질입니까? 형식입니까? 어미 밑에다가 형식 형태소. 전미사도 가치의 이 이런 거 다 전미사 형식 형태소죠. 형식 형태소 왔을 때 히읗이 탈락됨에 다가 밑줄. 이건 자음분 단순화의 히읗 탈락이야. 니은 히읗 리을 히읗 뒤에 몸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와서 만하 해야 되는데 사라진 거. 알하 해야 되는데 사라진 히읗 탈락. 이건 히읗 탈락이라는 거야. 쌤이 뭐 말하는지 알 수 있겠어? 자음분 단순화랑 히읗 탈락이랑 구분할 때 히읗 탈락의 환경을 기억해야 돼. 히읗 탈락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에서 히읗이 연음되지 않고 사라지는 게 히읗 탈락. 이걸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그 다음 쪽수로 가서 6, 7입니다. 자음의 탈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리을 탈락이나 히읗 탈락.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말 자음 리을이나 히읗이 탈락하는 현상이나 리을 탈락은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말 자음 리을이 어미 오나 느긋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더라. 날다에다가 는이 오면 날는이 아니라 나는. 날다에다가 비읍니다는 납니다. 둥근, 둥구. 히읗 탈락 얘기하잖아. 히읗 탈락 뭐라고? 어간이 히읗으로 끝나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밑줄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전미사에다가 밑줄 그시고 어미나 접사 밑에 다시 한 번만 적어줄까? 형식 형태소라고. 형식 형태소 앞에서 히읗이 사라지는 거야. 싸하가 아니라 싸히다가 아니라 싸이다. 조흔이 아니라 조흔. 조하서가 아니라 조하서. 이렇게 사라지면 뭐라고? 히읗 탈락인 거야. 오케이? 자음분 단순화로 생각하면 안 돼. 어떤 단어를 만화랑 알아 이런 거에서 자음분 단순화로 생각하지 말자. 모음 탈락으로 가서 어떤 모음이 일정한 환경에 따라서 탈락되는 현상. 탈락 옆에다 하면 규칙 활용이라고 좀 적어놓을까. 가 탈락되는 거는 무조건 규칙 활용이었습니다. 어간으로 끝나고 모음의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모으다닥이 아에서 모아, 예쁘다닥이 어에서 예뻐, 잠그다닥이 아에서 잠가, 치르다닥이 어에서 치러. 가 탈락되면 규칙적인 보편적 의문의 현상. 이번에 아어가 연속이 되면 둘 중에 하나는 사라져도 돼. 가다에다가 아가 오면 가에서 그냥 가. 가나에서는 어간의 아를 탈락하는데 어미를 탈락시킬 수는 없어. 어미는 온전하게 있어야 되니까. 서다닥이 어라에서 서라. 섰다에서는 섰다. 건너 하면 건너. 건너서 하면 건너서. 그러면 얘들아 이걸 건너서를 보면서 여러분이 건너 플러스 어서였다라는 거를 알아차려야 돼. 왜냐면 먹서하지 않고 먹어서라고 하잖아 우리가. 건너도 어떻게 해야 돼? 건 플러스 건너 플러스 어라는 거를 눈치챌 수 있어요. 알았지? 어미가 사라진 게 아니라 어간의 사라짐이라고 생각하시고. 시험 정보 Q&A에서 자음분 단순화의 탈락 유형을 다 외워야 되나요? 리을 기억이랑 리을 비읍은 외우세요. 시험 정보 Q&A 어간과 어미의 아어 중에서 어느 것이 탈락했나요? 라고 하면 어간의 것이 탈락한다. 왜? 어미는 사라질 수 없어. 어미는 붙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쪽수로 넘어가서 역시 숙제 주마다 잘 올 수 있죠. 네. 오늘 다 끝내버립시다. 첨가 축약으로 첨가는 대표의 니은 첨가 하나만 기억하면 돼.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하는데 파생어를 만들거나 합성어를 만들 거야. 파생어에다가 동그라미, 합성어에다가 동그라미. 앞 형태소가 자음으로 끝나고 뒤 형태소가 이나 반목이로 시작을 하면 둘 사이에 뭐가 생긴다? 니은이 덧나는 거야.
파생어 맨에다가 입이라는 어근이 만나면 맨입하고 니은이 첨가되는 거. 막이라는 접사에 입이라는 어근이 만나면 막일하고 니은 첨가되고 기음어까지 가서 최종 발음은 막일하고 발음하는 거예요. 식용이라는 어근과 유라는 어근이 만나서 앞에 말이 자으로 끝나고 뒤가 어근이라서 의미가 있잖아. 실질 형태소. 그럼 니은 첨가하는 거야. 식용유하고 말이야. 물과약에서 약이 실질 형태소지. 그럼 니은 첨가하는 거야. 물약. 근데 니은 첨가하고 보니까 니은과 니은이 만났지. 끝까지 의문의 결도 다 적용해서 유음화시켜서 물약하고 발음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다면 반모음 첨가로 내려올게요. 아니 반모음 첨가 내려오지 말고 우리 왼쪽 보자. 사이소리 현상에서 니은이나 니은이 변하는 거. 합성명사라는 또 합성명사라는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거지. 합성명사에다가 동그라미 합성명사인데 니은이 하나거나 니은이 두 개가 덧날 때 일반적인 니은 첨가와 달리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니은이나 니은이 덧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혼잣말이라고 하면 혼자라는 명사와 말이 만나서 혼잣말하고 니은이 하나가 덧나는 거야. 그럴 때 사이시옷을 맞춰 적을 수가 있고요. 와씨 그게 인사말 니은이 덧나지 않아. 그만큼 의문의 환경이 아니라 이건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의미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와 몸이 만나서 이 몸이 아니라 이 몸이죠. 니은이 덧나죠. 코와 날이 만나서 콧날이죠. 니은이 덧나죠. 모음과 모음 사이에 니은이 두 번 덧날 수도 있습니다. 뒤와 이가 일이 만나서 뒷일 니은이 덧나죠. 나뭇잎 니은이 덧나죠. 괜찮다면 반모음 첨가로 넘어갈게요. 반모음 첨가는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반모음 이나 반모음 오우가 첨가되는 현상이야. 반모음 첨가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단어에서는 반모음 이를 첨가하는 것을 표준 발음으로 허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다닥이 어에서 어에다가 반모음 이 첨가시켜서 편하게 발음하라고 대여도 허용한다는 거야. 히다닥이 어에서 어에 반모음 이를 더해서 히어하고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거야. 근데 명사 뒤에 조사가 왔을 때 조사에다가 반모음 이를 더하는 거는 표준 발음 아니고요. 그리고 또 조타닥이 아에서 히읗 탈락시키고 반모음 오를 첨가시키는 조화도 표준 발음 아닙니다. 아시겠지요? 네. 그러면 옆으로 눈을 돌려서 표준 발음으로 허용되는 반모음 첨가가 대어가 원칙이라면 어에 반모음 이를 더한 대어, 히어가 원칙이라면 히어, 이요 아니요도 괜찮다. 어미에다가 반모음 이를 더하는 것은 괜찮다. 71쪽 이제 완전 쉬운 거 남았는데 70쪽 밑에다 이거 필기하자. 이거 분명히 내신에서 쌤들이 3학년 내신에 얽매라면 이거 반드시 건드리는 내용이니까 필기하고 가자. 어디에다가 정리하면 70페이지 반모음 첨가 조화 밑에 공간이죠. 거기에다가 적용하겠습니다. 히다닥이 어는 히어로 발음을 하겠지. 근데 어떻게 발음해도 돼? 혀로 발음해도 되고. 어떻게 발음해도 된다고? 히여로 발음해도 된다. 근데 두 개의 차이를 보니까 히다닥이 어에서 히여 같은 경우에는 어에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반모음이를 첨가시킨 거지. 반모음이를 첨가시키면 어가 여로 바뀌는 거니까 반모음이 첨가.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히다닥이 어가 펴가 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되지? 히다닥이 어가 펴가 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된다? 한번 생각해봐. 히다닥이 어가 여가 되려면 펴 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 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감 있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P의 이랑 어랑 두 개를 합치자. 근데 합칠 때 반모음에 멸종했던 애가 뭐로 바뀌면 돼? 반모음이로 바뀌면 돼. 그치? 그래서 반모음이로 뭐 시키면 교체시키면 돼. 멀쩡했던 애를 반모음이로 교체시키면 반모음이랑 어가 더해져서 여로 발음할 수가 있어. 맞지? 그래서 반모음화 시키는 거야. 단모음의 이를 반모음화 시켜서 반모음 이로 바꿔서 이랑 어가 더해져서 펴. 반모음 이를 첨가시켜서 피여 해도 된다라는 거. 알았죠? 그래서 펴는 반모음 이로 교체시킨 거고 반모음의 이를 반모음 이로 바꾼 거고 피여는
어에다가 반모미를 첨가시킨 거고 다르다라는 것을 아시겠으면 잠시 문제 풀고 가보자. 2단계 1번 문제 우리 같을 거야. 풀자. 2단계 1번 문제. 중요하니까 떼지를 않는 문제를 2단계 1번 문제 풀자. 보시면요. 다음에 A에 해당하는 것을 길이에서 골라라.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서 이중모음이 된다는 것이니 멀쩡했던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라는 거지. 근데 기단하기 어에서 기여는 어에다가 반모음이를 첨가한 거잖아. 어에다가 동그라미 여로 화살표 줘. 반모음이 첨가니까 반모음이 첨가.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살피다 더하기 어는 이놈이네. 이랑 어가 합쳐져서 여가 됐으니까. 살펴 체크하셨어요? 배우다 더하기 어에서도 우 더하기 어가 워가 된 거네. 그러면 니은과 디귿은 멀쩡했던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뀐 거고 나서라고 하면 동일한 연속된 모음에서 어가 하나 사라진 단락이잖아요. 그지? 나서어에서는 어간의 어가 하나 사라진 동일음은 탈락이잖아. 그래서 답을 몇 번이 내야 된다? 3번의 니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넘어가셔서 66, 67페이지, 66페이지 여러분 우리 쪽수 다르죠? 거세 소리 내기 마저 나갈게요. 거세 소리 내기 71쪽 마저 나갈게요. 꼭 이해하셔야 돼요. 두 개가 합쳐져서 이중모음이 되는 것과 그리고 반모음이 첨가가 되어서 바뀌어지는 거죠. 자, 거세 소리 내기는 이게 답니다. 그드그즈랑 크가 더해져서 크트크츠 되는 거. 그드그즈 뒤에 히읗이 만나면 크트크츠 축약이 되기 때문에 의문의 기준 하나 줄어든다. 축하, 놓고, 맏형, 좋다, 급히, 꽂혀, 옳지. 다른 거 있나? 그리고 반모음파는 모음으로 끝난 형태소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만나서 이거 할게. 돋보기에다 크게 별표 하나 치자. 반모음화는 아까 지금 뭐가 반모음화야? 피라다기 어에서 표가 됐을 때 이가 반모음화가 된 거야. 이가 반모음화. 모음으로 끝난 형태소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만나서 두 단모음이 하나의 이중모음으로 비춘다. 두 단모음이 하나의 이중모음으로 결합해 나가는 줄. 두 개의 단모음이 하나의 이중모음으로 결합해 나가는 줄. 이중모음을 두 개의 모음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두 단모음이 하나의 이중모음이 된다는 것은 음은 축약이라고 보면 안 되지. 반모음 이가 단모음의 이가 반모음 이로 교체됐다고 생각해야지.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됐다고 생각해야지. 음은 교체라는 줄. 아분절의 모음 이나 오우가 반모음 이나 오우로 교체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지. 그지? 그런데 두 개의 음운이 하나로 줄어들었으니까 음절 축약 아닙니까? 라고 하면 그거 맞는 말이죠. 음절 축약에다가 동그라미 음운 축약이라고 하면 안 돼. 음운의 축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두 개의 소리만이가 하나가 되어서 음절 축약이라고는 맞아. 피다닥이 어에서 이가 반모음화가 되어서 이중모음의 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음운 교체 음절 축약이라고 대답하자. 알았지? 오다닥이 아라에서도 음절 축약시켜서 와라. 그리고 음운은 교체가 된 거야. 멀쩡했던 단모음의 오가 반모음의 오로 바뀌어졌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시험 정보 Q&A로 가셔서 반모음 첨가는 왜 일어나나요? 피어는 모음 1을 발음한 뒤에 이어서 또 어까지 모음을 연속해서 발음하기가 좀 힘들어. 피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가 전설 모음이고 고모음이고 어는 후설인데 중설이거든. 그래서 좀 이동이 많잖아. 소리가 만들어진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어서 발음하는 게 쉽지가 않아. 이때 두 모음 사이에 반모음이가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한 단계를 계단이 너무 높아. 그럴 때 한 개의 중간 계단이 있다면 땅땅땅 디디고 내려오기가 더 편해지지. 편한 발음을 하려고 일어나는 반모음 첨가야. 그러면 또 내려와서 돋보기에서 두음 법칙은 한자어에 대한 조건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 두음 법칙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순우리말이 아니라 한자어에서 일어나는 거야. 한자어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색. 한자어에서 일부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이 되는 것이 꺼려지는 현상이야. 이야 여요 유 앞에서 리을이나 니은의 소리가 탈락하거나 아어 오우 으에에 앞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교체되는 현상이야. 두음 법칙은 탈락 2개 교체 하나가 있으니 의문의 변동에서 무조건 탈락 현상이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교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녀라고 하면 두 번째 음절에서는 여를 발음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음절에서의 여는 니은이 이응으로 탈락. 양심에서 리을이 탈락. 경로에서는 리을이 니은으로 교체. 이렇게 생각하는. 시험 종목 Q&A 반모음 첨가와 반모음화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당연히 구분해야 돼. 피나다면 피어가 되면 반모음 첨가고
피난하기 어에서 펴가 되면 반모음화라고 생각해야지. 반모음 첨가는 말 그대로 어떤 반모음이 첨가가 된 거고 반모음화는 두 개 중에서 입선 의문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거고 모든 의문이 단형적 추상적 소리이듯이 반모음도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개념이다. 모음은 홀로 소리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중모음은 완전하지 않은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중모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피단하게 어가 피어가 된 건 뭐라고요? 반모음이 첨가. 피단하게 어를 펴로 발음을 하는 거는 뭐라고요? 반모음화. 단모음의 이가 반모음으로 바뀌어서 반모음화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야지. 이렇게 이것도 숙제로 해주시고 확실히 3학년들이라서 그런지 속도가 되게 빠르게 잘 나가네요. 그래서 우리 또 3학년들은 온 김에 쭉쭉 계속 바쁘게 진도를 좀 뺄게요. 표준 발음법 규정 좀 보면서 마칩시다. 표준 발음법. 이제 머릿속에 의문의 변동의 교체, 첨가, 축약, 탈락이 다 머릿속에 들어왔으니까 훨씬 쉬워. 그래서 쌤이 25분에 맞춰줄게. 진절머리가 난다고? 괜찮아. 그래서 너는 동사가 될 거야. 수능에서 의문의 변동을 반드시 맞출 거야. 10초 만에 그것도. 갈게. 표준의 자음은 19개고 모음은 21개라서 자음체계, 모음체계 얘기했습니다. 제4항에서도 웰리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는 것도 얘기했고요. 제5항에 다만 1은 좀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 1에다가 별표 치시고요. 용언의 활용형에서 즈츠츠랑 여가 만나면 이중모음의 여로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가지여, 지여, 가치여 발음을 할 수가 없어서 즈츠츠의 여가 만나면 뭘로 발음할 수밖에 없다? 어로 발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 정, 가처 어로 단모음으로 발음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에서는 얘랑 얘 이외에 얘는 애로도 발음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집도 되고 계집 단모음으로 발음해도 된다는 거죠. 계시다도 마찬가지. 다만 3에서는 자음, 너무 중요해. 다만 3에다가 별표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할 수밖에 없어. 희망 안 돼. 그냥 여러분 어떻게 발음하면 돼? 희망이야, 희망. HI로 발음이 되는 거야. 적을 때는 UI로 적더라도. 다만 4에다가도 별표 단어의 첫 음절의 의, 단어의 첫 음절에다가 밑줄 것이고 의자로 시작하는 말 무슨 단어가 떠오릅니까? 의자로 시작하는 말 의사, 의자, 의지 이런 단어들은 무조건 이사, 이지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지. 무조건 의로 발음해야 돼. 의사고 의지고 그리고 뭐 의미고 다 의로 발음을 하네. 그 외에 의는 이로 발음하거나 조사의는 애로 발음해도 돼. 그래서 주의는 주의가 원칙이지만 주의로 발음해도 되고 협의는 협의가 원칙이지만 협의로 발음해도 되고 우리의가 원칙이지만 조사는 애로 발음해도 되고 강의의라고 하는 두 번째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하거나 조사는 애로 발음하는 걸 허용을 하는데 여러분이 명심해 주셔야 되는 것보다 첫 음절의 의는 무조건 의야. 의사, 의지, 의미. 그래서 나오는 게 민주주의의 의 가지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학기에서 들어가면 또 중요시 다루어집니다. 민주주의의 의에다가 별표 원칙대로만 쓴다면 민주주의의 의야. 근데 이걸 허용하는 사항을 다 적용을 해보면 민주주의의 의의라고 발음하셔야죠. 그죠? 70. 다음 쪽 순할게요. 5쪽. 용언의 다음절 어간에 아어가 결합되면 축약이 되더라라는 실항까지는 그냥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8항으로 시작할게요. 그느들은 무브응만 종성자리에서 발음이 되는데 사장에다가 좀 적어요. 받침의 발음이랑 관련된 현상은 뭐뭐가 나올 것 같아? 받침 발음 종성에서는 여러분 생각나는 거 뭐뭐 나올 것 같아? 자음군 단수나 그리고 음절의 끄조리 비치 또 뭐 나올 것 같아? 종성자리에 관여되는 거 거세 소리 대기 히읗 때 그드스지가 오면 크트프치가 될 거거든. 거세 소리 대기 그리고 종성자리에 히읗이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가 오면 히읗이 탈락이 될 거야. 끝탈락. 이 세 가지가 나올 거야. 받침 발음에 뭐뭐뭐 음절의 끄조리 규칙 자음군 단수나 그리고 히읗 탈락 그리고 거세 소리 대기 찾아보자. 제9항을 뭘로 바꿀까? 끄랑 크가 밑에다가 기억 스스 즈츠트는 디귿 크는 비읍으로 바꿔서 우리가 제9항을 뭐라고 부르면 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내지 평파열음화 라는 것도 잊지 말아줘. 그래서 제9항에다가 평파열음화 하나 적을까? 평파열음화. 제10항에서도 겹받침 그스, 느즈, 르브, 르스, 르트, 브스,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그느르브로 발음을 한다는 10항은 자단이라고 좀 적어줘. 자음군 단수나 다만에다가 세모, 별표 밥다는 비읍으로 발음해야 되고 넓다는 리을이었으면서 둥글다, 죽하다, 적하다 왔을 때는 비읍으로 발음하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제11항에서 벽받침의 발음이니 역시 자음도 단순한데 다만에다가 별표 용언의 어가 밀기을 때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을 때는 밀로 발음해야 돼. 알고 계시지요? 그죠? 그 다음 장 넘어가서요. 76쪽. 제12항에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친다가 내 옆에 있으니까 젖지 말까? 흐디에 그드지 왔을 때 거세 소리 들게 하는 거지. 붙임일에서도 그드그즈 뒤에 히읗이 와도 거세 소리 들게 일어나는 거야. 가주피다. 그 다음에 붙임이에서 규정에 따라서 디귿으로 발음이 되는 스즈츠트의 경우도 옷,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해서 옷탄, 나탄테, 옷탄송이 숫하다 해야 되는 거야. 숫하다에다가 동그라미 이걸 히읗 탈락이라고 여러분은 낚시질을 하니까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더라고. 기가 막히다. 숫하다에서 딱 히읗만 사라지면 숫하다가 되니까 히읗 탈락일 것 같아? 아니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 해주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 디귿이랑 히읗이 축약돼서 숫하다야. 그 다음에 2번 히읗 뒤에 시옷이 오면 된소리로 발음이 되는데 이건 된소리 되기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3번에 히읗 뒤에 니은이 오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비음화 일어나는 거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비음화. 그리고 3매 붙임으로 가서 니은 히읗과 리을 히읗 때에 니은이 결합돼서 히읗이 발음되지 않는 거는 자음군 단순하지 히읗 탈락은 아니잖아. 안내, 안는, 뚫레는 유음화까지, 뚫는도 유음화까지. 4번에다가 별표 이게 바로 뭐야? 히읗 뒤에 몸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접사가 오는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 히읗이 발음되지 않는 것은 이걸 뭐라고 불러야 돼? 히읗 탈락이야. 이게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라 히읗 탈락이야. 실어놓는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히읗 탈락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 할 수 있겠지? 14번 복받침이나 쌍받침이 몸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정비사가 결합되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하지 말라는 거야. 자음군 단순화도 하지마. 그냥 그대로 연음, 깎아, 옷이 있어, 나지, 꽂아, 꽃을 쫓아, 밭에 앞으로 덮이다. 그대로 연음하는 거야. 14항에서는 두 개의 자음이 군을 왔을 때 조사나 어미, 정비사, 몸으로 시작하는 경우에 그대로 연음하라는 거야. 역시 앉아, 달글, 절거, 골시, 핥아, 읊어, 값을 없어. 그대로 연음하는 거야. 제15항 받침 뒤에 몸, 아, 어, 오, 우, 위로 시작되는 이쪽이다. 실지령 대소에다가 이쪽 이러면 음절 대소를 규칙해야 돼. 바타레가 아니라 바다레, 늪함이 아니라 늪함인 거야. 꼬취가 아니라 꼬디인 거야. 다만에다가 세고 맛있다, 멋있다에 있다는 허용되는 발음이라고 얘기했지. 원칙은 맛있다나 멋있다이지만 77쪽으로 가서 16항은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뭐 디귿이가 아니라 디귿이가 된다는 거고 제5장의 음의 동화로 가서 17항으로 가보면 받침 득트가 조사 정리사에다 밑줄 끄시고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 이나 반목 일어난다면 즈트로 바뀌어지는 게 뭐다? 비음하잖아. 고디 듣다가 아니라 고지 듣다, 부디가 아니라 부지. 교의 위치에 동하였습니다. 붙임의 그 뒤에 정비사 히가 결합돼서 치로 발음이 되는 거는 붙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자고 드랑 흐가 많아서 트가 되고 치읓으로 바뀌는 붙이다, 닫히다, 묻히다 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제18항에서는 비음화, 그드그 뒤에 니은 미음이 오면 기억은 니은, 디귿은 니은, 비읍은 미음이 되는 거. 비음화 현상이죠. 좋은 방법 동화입니다. 두 단어를 이어서 한마디로 발음하는 경우도 이와 준하고요. 제19항 앞에다가는 뭐라고 적어놓자? 리을 비음화라고 적어놓자. 미음 이음 뒤에 리을이 오면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이 되는 담력과 침략과 강릉과 항로와 대통령. 그리고 붙임으로 가서 받침 그브 뒤에 리을이 왔을 때 리을이 니은으로 먼저 바뀌고 이 니은이 기억을 니은, 비읍을 니음으로 바꾸는 걸로 붙임을 앞에다 뭐라고 적어주자? 상호동화라고 적어주자. 상호동화. 20항 유음화이죠. 니은이 리을의 앞이나 뒤에서 리을로 발음이 되는 날로, 물난리, 유음화라고 생각해 주시고 첫 소리 니은이 리을, 히읗, 리을, 티귿 뒤에 연결되는 경우도 자음군 단순화 하고 나서 유음화까지 해주라는 거야. 다만에다가 별표 치시고 유음화의 환경이지만 리을, 비음화가 일어나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리을을 니은으로 발음한다. 밑에다 뭐라고 적고 가자? 리을, 비음화라고 적자. 의견난, 임진난, 생산량, 결단력, 횡단로, 상견례, 동원력, 공건력, 이원론, 입원용, 구금용. 뭐의 환경이지만 유음화의 환경이지만 비음화가 일어나더라. 20이랑 갑니다. 위에서 지적한 이외의 자음동화는 비음화, 유음화, 부계음화였고요. 그 외의 동화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동화 현상에 발음을 하시면 안 돼요. 제22항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지? 반몸 이가 첨가가 되어서 되어, 피어로 발음하고 반몸 화가 되어서 되나, 펴로 발음해도 되더라. 이오랑 아니오도 오에다가 반몸이 첨가하는 거 허락합니다. 경음하는 교체 현상인데 이대로 좀 기억해야지. 그드브 뒤에 그드브스 오는 거 24항. 용언의 어간 니은 미음 뒤에 그드스 오는 거 24항.
25항은 어감받침 리을 비읍 리을 티귿띠의 그드스지 어감받침 리을 비읍 리을 티귿 한자어 리을 뒤에 드스즈 26항 관형사형 어비 리을 뒤에 그드부스즈 27항 리을로 시작하는 어비도 이해해 준한다. 제 28항 옆에다 뭐라고 적고 가자?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적자. 사이소리 현상의 합성 명사이기 때문에 문고리를 24항이라고 주장을 해도 땡인 거야. 문고리는 명사당의 명사이기 때문에 28항의 사이소리 현상이야. 하실 수 있겠죠? 물동이를 26항의 된소리 대기라고 보면 안 돼. 한자어 리을 뒤에 드스지이기 때문에 물동이는 28항이야. 오케이. 그다음에 음의 첨가에서는 잘리면 안 되니까 쌤이 29항을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할게요. 복습을 좀 하면서 아주 속도가 좋아서 29항 안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니은 첨가니까 전문을 앞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속도 너무 괜찮죠? 형태도 다 풀고 음은 다 풀고 다음 시간에 한글날 축법도 다 해버릴 거고요. 이대로 나가면 딱 완벽할 겁니다. 끝냅니다. 설정에 여러분이 그때도 좀 해볼 수 있으니까 문제 좀 많이 풀자. 오케이. 문제 조금 풀다가 가고 싶은 사람은 푸셔도 되고 정리해야 될 사람들은 정리하셔도 조금 시간은 있습니다. 1분 정도. 어머니 아직 안 오시면 문제를 좀 풀고 가셔도 됩니다. 순울이 많이 나요. 명사랑 명사가 만나서 앞에가 없는 소리나 소리로 발음이 나면 28 합성 명사 이렇게 돼요. 여기 어딘가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소리로 발음이 난다? 이쪽 같은 사이 소리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해당 안 하는데 이게 소리가 나요. 자, 보세요. 네.